우리는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며 살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질문이요? 글쎄요,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루 종일 질문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뭐 입지? 오늘 점심 뭐 먹지? 오늘 몇 시에 나가야 하지? 하루는 수많은 질문으로 시작되고 수많은 질문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의 삶은 결국 그 사람이 반복해서 던지는 질문의 종류를 닮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버티지? 이건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길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질문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 여기서 새로운 길은 없을까? 이 문제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 겉으로 보면 둘 다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두 종류의 질문은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보통 인생을 바꾸는 힘이 거대한 결심이나 극적인 사건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더 자주 일어나는 변화는 훨씬 조용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점은 종종 하나의 질문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대답으로 유명해지지 않는다. 질문으로 유명해진다. 이 말은 단순한 지적 격언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인간을 관찰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통찰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정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생을 움직이는 것은 정답보다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은 방향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시선이 달라지고 시선이 달라지면 보이는 세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어려운 상황을 겪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묻는다면 어떨까요? 왜 항상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사람을 과거로 끌고 갑니다. 사람은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억울했던 기억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결국 같은 감정 속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질문이 이렇게 바뀐다면 어떨까요? 이 상황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 이 질문은 사람을 앞으로 이동시킵니다. 사람은 상황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구조를 이해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질문 하나가 생각의 방향을 바꾸고 생각의 방향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입니다. 영국의 작가이자 사상가였던 프랜시스 베이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문하는 사람은 잠깐 어리석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어리석게 남는다. 이 말은 조금 직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질문을 멈추는 순간부터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세계 안에서만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는데 자신의 이해는 멈춰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린아이들이 질문을 너무 많이 한다고 말합니다. 왜 하늘은 파란 거야? 왜 비는 내리는 거야? 왜 우리는 잠을 자야 해? 아이들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세상을 이해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점 질문을 줄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질문보다 판단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건 원래 그런 거야. 그건 어쩔 수 없어. 세상은 다 그런 거지. 이 말들은 사실 질문이 멈췄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질문이 사라지면 세상은 단순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은 좁아집니다. 반대로 질문이 많아지면 세상은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은 넓어집니다.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문은 생각의 경건함이다. 조금 어려운 문장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의 뜻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세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보면서 왜 그럴까? 라고 묻는 순간 그 현상은 더 이상 평범한 일이 아니게 됩니다. 그것은 이해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의 역사에서 중요한 변화들은 대부분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구가 정말 우주의 중심일까?
또 다른 누군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은 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까?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새로운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일상은 그렇게 거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의 힘은 거대한 역사 속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도 같은 원리가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매일 이렇게 묻는다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는 어떻게 흘러갈까? 이 질문은 하루를 소비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질문이 이렇게 바뀐다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에서 내가 처음 보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은 하루를 탐험하게 만듭니다. 하루라는 같은 시간 속에서도 질문이 바뀌면 경험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방향을 찾기 위해 거대한 결정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거대한 결정이 아니라 작은 질문의 변화가 더 큰 변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입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처럼 보이지만 가끔은 사람을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기도 합니다. 질문은 답을 찾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좋은 질문은 즉각적인 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시간이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질문은 이미 절반의 지혜다. 왜냐하면 질문을 제대로 하는 순간 사람은 이미 문제의 핵심 가까이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질문은 너무 커서 쉽게 답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조금 바꾸면 어떨까요? 나는 어떤 순간에 가장 살아있다고 느끼는가? 이 질문은 훨씬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질문을 통해 자신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됩니다. 결국 질문은 정답을 찾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거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하며 살아왔나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아니면 이 경험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 어쩌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반복하는 질문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만든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에는 답을 찾으려고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질문을 조금만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대신 이 일은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 왜 이렇게 힘들까? 대신 이 경험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을까? 이 질문들은 즉시 인생을 바꾸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의 방향을 바꾸고 생각의 방향은 결국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인생을 바꿀 질문 하나가 아직 던져지지 않은 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아주 거창한 문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단지 이렇게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혹시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